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인 VOD, 우리말로는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요. 주문형 비디오 에 관한 설명이다. 주문형 비디오라는 건 뭐예요?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보던 것도 주문형 비디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또 제 공부방 홈페이지는 공부방에서 강의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요.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VCS라 그러나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책에 우리 해설이 나와 있네요. 예. 자, 2번 문제.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소는 8비트씩 16개다. 총 128비트로 되어 있다. 그 다음 16비트씩 8개예요? 8비트씩 16개예요? 16비트씩 16개, 8개예요. 그 다음에 A클래스에서 E클래스까지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건 IPv4에 관한 설명이죠. 그리고 IPv4와 IPv6은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죠. 낮으면 안 되죠. IPv6이 왜 나온 거예요? IPv4의 IP의 숫자가 42억 개인데 42억 개가 이제 고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P의 개수를 늘리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기존의 IPv4를 쓰는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IPv6하고 호환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낮으면 안 되겠죠. 근데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0은 빼버리자 이거지. 생략하자 이거죠. 맞죠? 자, 거기 해설 보면은요, 잘 나와 있네요. 예, 그 해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시다 보면은, 맞아, 그런 거야, 라고 기억이 될 거예요.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뭐예요? 음악,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용량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카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다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영상 압축 기술이 개발은 미비하다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도 이거는 틀린 말이지. 다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인증을 한다. 인증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 인증도 있고요. 생체 인증도 있죠. 뭐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목소리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암호화하는 거 있고요. 암호화에 뭐 공개키 암호화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브릿지는 뭡니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브릿지 다리니까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안하고는 좀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5번째. 인터넷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 자, 메타라는 말은요, 블로그에도 메타가 있어요. 메타 블로그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글을 쓰고 하게 되는 건데, 메타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회원 가입을 해놓고 나 네이버에도 블로그가 있고 다음에도 블로그 있다라고 등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은 그 메타 블로그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똑같은 내용이 판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는 없어요. 자기 자체는 없는데 남의 거를 빌려오는 거죠. 남의 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그걸 메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3대 구성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에서 정보 전달하기 위한 3대 구성이 뭐냐면은, 첫 번째,
송수신자가 있죠. 송신자,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띠디디띠띠띠 누르면 전송 매체 전화선을 타고 띠르르 신호가 가지요. 그럼 상대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규격이 필요한 거죠. 규정. 그 규정을 뭐라 그래요?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토콜이 통신규약이라고 하죠. 규칙과 약속. 예, 이 세 가지는 구성 요소예요. 3대 구성 요소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음성 인식은 뭡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홍길동이 맞네, 일지매가 맞네 인식하는 거잖아요. 예, 좀 거리가 멀겠죠? 자, 통신망 랜은 뭐예요?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근거리. 짧은 거리죠. 요즘 초등학생들 뭐 한자 병행 수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리 통신망 그러면 어른들은 알아듣겠지만 애들한테는 근거리 하면 그게 뭐야? 짧은 거리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전송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잘 보이네요. 주로 학교, 뭐 회사에서의 건물, 빌딩, 가정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짧은 거리 통신망이다 한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고 W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서 도시 통신망이라고, 국가 통신망이라고 보면 되죠. 넓은 거리에 움직이는 게 넓은 거리.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MAN이 있었죠.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MAN. 이건 도시 통신망이라 그래서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연결한다든지, 작은 규모로 말하면 양천구랑 마포구랑 도봉구랑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웬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인터넷처럼 쓰는 거고요. BISDN은 비동기식이죠. 비동기식. 동기식은 뭐고 비동기식은 뭐예요? 동기식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100명이 만약에 출발을 했어요. 한 조가. 그럼 1, 2, 3, 4, 5, 6 출발해서 100번까지 순서대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 비동기식은 뭐냐면 100번이 먼저 들어와도 되고 50번이 먼저 들어와도 돼. 하여튼 다 단체로 들어와서 다 들어왔으면 거기서 순서대로 번호 매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쓰는 게 BISDN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네요. 점수 주는 겁니다. 그래프나 곡선으로 하는 거는 아날로그죠. 디지털은 뭡니까? 숫자, 문자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죠. 예. 연산 속도가 나왔는데 연산 속도 1ms가 1000분의 1이고요. 그 두 번째 1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나노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 분의 1. 1피코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1000억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밀리 많이 들어보셨죠? 밀리 1000분의 1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죠.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뭐 은나노 이런 거 있고 나노공학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정밀 산업을 한다 그러면요 나노 산업이에요. 10억 분의 1. 피코 산업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나노예요, 나노. 그래서 우리 컴퓨터 CPU도 뭐 22나노 공정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22나노 공정이라는 거하고 예전에는 뭐 50나노, 그럼 50나노라는 것보다 22나노가 어때요? 2배 이상 더 줄어든 거죠. 정밀하게 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진법에 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문제에 나왔어요. 자, 진법은 제가 여기다 좀 표현을 해 드릴게요. 진법이 하려면 끝도 없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는 10진수고 2진수에서는 어떻게 하고 8진수는 어떻게 하고 16진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 얘는 2진수는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10진수는 0에서 9까지 쓰는 거예요. 0에서 9까지 쓰는 10개 갖고 쓰는 게 10진수죠. 그러니까 9에서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꽉 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를 올려서 우리는 10이라고 읽는 거죠. 그럼 19 다음에는 20, 99 다음에는 100하고 올라가는 건데 이진수는 0하고 1비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다음에는 뭐야? 2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 올려야 돼. 잘못 올렸다. 1, 0 이렇게 올려야죠. 그 다음에 1 다음에 1이 되고 꽉 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100, 101, 110, 111,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죠. 예. 자리를 올릴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우리 수학에서 자릿수가 부족하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 들어가고 1001 들어가는데 13이면 뭐다? 여기서 13문제가 나왔나요? 01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110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다 0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6이란 말이에요. 6에 대한 보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8진수는요 0, 1, 2, 3, 4, 5, 6, 7 다음에는 뭐예요? 없어요. 7이 끝났어요. 8진수는 0에서 7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다음에는 우리가 10 하고 읽어드리는데 10이라고 하면 10진수에서 10하고 좀 비슷하게 읽어드리니까 10 8진수 10이라고 부르다 이거죠. 얘는 이제 11, 12, 13, 14, 15, 16, 17 여기는 20 이렇게 가자 이거지. 이렇게 가자 이거지. 이렇게. 자 16진수는요 0,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10은 두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리 쓰면 혼동되니까 A라고 쓰는 거예요. B, C, 여기는 D, D, E, F가 15번째 숫자거든요. 0서부터 16개를 다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0, 11 이렇게 나와. 그럼 1F 다음에는 20 되고 FF 다음에는 100 하고 나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백진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백진수. 그럼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G, X, Y, Z 다음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0개를 만들면 돼요. 100번째가 다 99번째 이제 0에서부터 100번째 숫자가 딱 끝나는 순간 10 하고 들어오겠지. 그럼 뭐 천진법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만들면 뭐 머리만 나빠지니까 왜 이진수를 만들었냐 하는 건데요. 10진수는 10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진수는 0이냐 1이냐를 가지고만 물어보면 돼요. 이거냐 저거냐, 신호가 왔느냐 안 왔느냐, 불이 켜졌느냐 안 켜졌느냐, 꺼졌느냐.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릿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보세요. 9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4자리씩 들어가잖아요. 4자리씩.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 4개를 묶어서 16진수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16진수 하나로. 보세요. 4개까지 묶으면 16진수 하나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니블이라는 말 나오죠. 니블. 비트가 4개 모이면 니블이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4개를 합치면 8개 한 바이트가 되는데 4개 4개씩 묶으면 16진수 하나로만 쓰면 되거든. 두 자리로만 쓰면 되거든. 그래서 니블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16진수는요, 이 진법은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어쩌다 한번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자격증에는요, 매번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번.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는데, 이거 공부하다가 중간에 도망가요. 짜증나서 어렵다고. 근데 하나 배워두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왜냐면 오랜 세월 이전에 우리가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힘들다고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보수가 나왔어요. 보수. 보수라는 거는요, 보수라는 말은 보충되는 수예요. 예를 들어서 십진수에서는 구보수가 있고요, 10보수가 있어요. 근데 10보수는요, 9보수에다가 1 더하면 10보수가 돼요. 이진수에서는요, 1보수가 있고요, 2보수가 있어요. 2보수는 1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 2보수가 돼요. 그럼 백진법에는 어떻게 될까요? 99보수가 있고 100보수가 있겠죠. 16진수에서는 15보수, 16보수가 있고, 8진수에서는 7보수, 8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n-1보수, n보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1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진수에서는 n-1보수, n보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n보수는 뭐냐면 n-1보수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n-1이니까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1이니까 n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문제가 뭐냐면 0110이잖아요. 0110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있었어요. 이진수가 있어요. 이진수를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밑에다 써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서 요거를 뭐로 해라? 보수를 취하라 하는 거죠. 보수. 그러니까 2보수를 취하래. 2보수. 2보수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1보수를 취하고 1보수를 하고 나서 더하기 1 하면 2보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진수는 1보수, 2보수가 있는데 1보수를 하고 나서 2를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0110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0은 1, 1은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어떻게 바뀌면 되나요? 1, 0, 0, 1 하면 뭐가 되죠? 이게 합이 1111 되는 거죠. 0110에다가 뭐를 더해주면은 111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9보수는 뭐냐면요, 뭐에다 뭐를 더해주니까 99가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78이 있었어요. 이거를 9보수를 취하래. 9보수. 그러면 21을 더해주면 99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보수가 되는 거예요. 0110은 뭐를 더해주면 111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1001을 더해주면 111이 되거든요. 이진수는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0은 1, 1은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뭐 해라?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요? 여기다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얘를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00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10이 되는 거죠. 요것이 2보수예요. 그러니까 0110에다가 1010을 더하면 1000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말 뜻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0110의 2의 보수 표현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그 옳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써있네 거기. 하시면 되고, 11번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CPU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자, 16비트, 32비트 컴퓨터냐, 64비트 방식이냐,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럭 주파수.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GHz예요. 1초당 32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CPU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플롭스도 있었죠. 플롭스. 복잡한 숫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거죠. 뭐 테라플롭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밉스도 있었죠. 초당 몇백만 번의 연산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뭐 이런 걸 따졌어요. 캐시 메모리도 중요해요.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큰 컴퓨터 CPU는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컴퓨터를 파는 그러한 물건들은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작아요. 자, 직렬 처리, 병렬 처리는요, CPU가 처리하고 자시고 할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네.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직렬 처리라는 건 뭐예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고 병렬 처리는 묶어서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CPU의 성능을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키보드의 키의 기능에 따라서, 자, F1번, F2번, F3번은 뭐냐면 펑션 키라 그래요. 펑션 키. F가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능이라고 하는데 함수. 우리 뭐 sum 함수, average 함수 있죠? 그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 그래요. 함수라니까 어렵지. 합계 구하는 기능 그러면 쉽잖아.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함수에서도 이제 함수라는 말 빼고 그래야 쉽지. 자, 그 다음에 엔터니 스페이스바 누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탐색키예요. 그게 탭을 눌러도 그렇게 작동이 되고, 엔터 누르면 뭐예요? 그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공백이 입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입력키라고 봐야 되는데, A, B, C, D 뿐만 아니라 탐색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키 같은 게 탐색 아니에요? 제어키라고 해야 되나? 제어가 이제 컨트롤 알트 ESC 이런 건 제어고.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소했던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여기 써있는 걸 봐서는 이제 별걸 다 내는 것 같아요. 별의별 거를 다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은 거를. 13번 캐시 메모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CPU의 움직임하고 주기억장치의 움직임이 서로 달라요. 모든 명령은 CPU가 내리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작업해주는 공간은 주기억장치예요. 근데 CPU는 10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주기억장치는 30, 20밖에 속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직접 전달하지 말고 캐시 메모리라는 임시 공간을 사용을 하자 이거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직접 전달하지 말고 캐시 메모리라는 곳에다 전달을 해주면 캐시가 천천히 보내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는 이건 하드웨어예요. SRAM이라는 반도체를 가지고 와서 그거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이론적인 개념을 메꿔준 거란 말이에요. 캐시 메모리는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캐시 메모리를 실제로 작업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드웨어 기계로 하는 거지. 반도체로 하는 거지. 예. 자, 14번.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가. 내가 다리가 불편해. 이런 사람은 손으로 하는 마우스나 키보드 작업에는 불편함이 없겠지만은 나는 두 팔이 없어. 팔은 있는데 장애가 있어. 못 움직여 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못 드는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접근성 센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지어판에 있어요. 과거에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 그랬는데 접근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뭡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기계에 연결을 하면 플레이 작동이 됩니다. 이런 거죠. 뭐가?
USB 메모리 꽂으면 작동되잖아요.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PMP라 그래요. 자, 이게 날짜와 시간하고 상관없겠죠. 뭐 전원 관리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얘는 주로 뭐예요? 장치죠, 장치. 기계 장치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그 해설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 계정은 뭐뭐 있다 그랬죠?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 계정,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은 어떤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관리 기능이 다 있어요. 암호도 변경할 수 있고, 남이 만든 걸 삭제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손님 계정은 뭐예요? 기능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에요.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신의 암호는 변경할 수 있어요. 마우스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프린터, 하드웨어를 설치해 놓은 거를 건들 수는 없어요. 예. 세 번째가 틀린 거네요. 그렇죠? 휴지통은 뭡니까? 여차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지우는 거죠. 그 지워서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것마저 필요 없으면 휴지통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차 잘못 지웠다 그러면 휴지통에서 보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은요, 복사도 안 되고요, 잘라내기 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안 돼요. 그리고 실행할 수도 없어요. 휴지통 내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휴지통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꼭 복원을 해놓고 나서 실행하는 거지, 휴지통 내에서는 되살릴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는 없어요. 보기에. 예. 18번. 자,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관한 기능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크롤하는 게 뭐예요? 스크롤.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움직이는 걸 스크롤한다 그래요. 화면 움직이는 거. 근데 키보드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고, 마우스로도 휠을 드륵드륵 굴리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스크롤할 때 몇 줄씩 움직일 거냐 하는 거를 설정하는 건 마우스에 관한 기능입니다. 마우스에 관한 기능이에요. 키보드에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19번 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컴퓨터를 많이 틀어놨어요. 뭐를, 내 컴퓨터도 실행해놓고 메모장도 실행해놓고 교환도 열어놓고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려고 그래요. 뭐 다음날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꺼야 되겠지만 잠깐 자리를 비우고 올라야 되는데, 모니터를 꺼놓고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컴퓨터를 종료하고 가기에는 좀 불편한 게, 다시 얘를 다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절전을 해놓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와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방금 전에 있는 상태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예.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덮는 순간 절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틀어놓고 파워를 누르면 공부하던 화면 그대로 열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전기는 계속 사용하는 중이에요. 배터리가 낭비가 됩니다.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꺼야지. 절전하면 안 되지. 내 데스크탑은 파워가 꽂혀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노트북은 배터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절전 모드로 있다가 뭐 일주일씩 열흘씩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종료하고 가야죠. 배터리도 없는데 무슨 절전을 하고 갑니까? 예, 그건 잘못된 방법이겠죠. 근데 최대 절전 모드라는 건 있어요. 최대 절전 모드. 절전 모드가 아니라 최대 절전 모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지금 네 번째 보기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 절전 모드는 우리 PC에는 없단 말이에요. 얘는 일반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노트북에만 있어요. 노트북에만. 그래서 노트북을 안 써보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20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에 관련된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볼까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든지 윈도우에 설치된 기능을 내가 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 인터넷 파일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 실행해 놓고. 제어판에 가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네이버가 먼저 나오게 할 건지 다음이 먼저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네이버 다음 둘 다 나오게 할 건지 그런 거 설정해 주는 게 인터넷 옵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거할 때 쓰는 거죠. 프로그램하고 상관없는 기능입니다. 수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헷갈리시나요? 예, 많이 헷갈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 일반에 관한 이론적인 학습은 했지 않습니까? 이 학습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면 멍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를 설명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그런데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몰라. 복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엑셀 일반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부분합이라는 건 뭡니까?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죠.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룹별로 계산하기 위한 항목 있잖아요. 필드. 그거를 모아놔야죠. 1반, 3반, 5반, 1반, 2반, 7반, 5반, 2반, 3반 섞여져 있으면 1반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중간에도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1반이 몇 명이 있는지 그룹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반은 1반끼리 모으고 5반은 5반끼리 모아야 돼. 1반이 먼저 나오든 나중에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모아놔야 돼. 근데 그 모으기가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예요? 정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라 하는 거지. 항목을 기준으로. 그래야 부분합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런 건 유심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이건 뭘까요?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경우니까는 뭐예요?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다라고 하는 보기가 되는 거고. 2번 보기는 뭐예요? 2번 보기하고 3번 보기하고 같은 거예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보기입니다. 2번이나 3번 보기는 뭐냐면요, 70점 이상이 돼도 되고 90점 미만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빵점이 돼도 되고 100점이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2번과 3번은 조건을 걸기에는 불편한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국어는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뭔지는 몰라도 뭐는 90점보다 작으면 된대. 근데 뭐가 뭔지는 몰라. 조건을 잘못 만든 거죠. 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가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뭐뭐 있었죠. 뭐 목표값 찾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는 시나리오 관리자예요. 목표값 찾기는 하나만 가지고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 해찾기라는 말은 안 보이던데, 우리 2007 같은 경우에. 기능은 있는데요, 잘 쓰지가 않아서 빼놓은 것 같아요. 자, 24번 정렬. 정렬을 할 때 숨겨놓는 줄이 있죠.
엑셀에서 뭐 5번에서 7번까지는 숨겨라 그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렬을 하면은요, 걔들은 숨어 있어서 정렬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정렬합니다. 보이지도 않은 게 정렬이 돼버리면 숨기는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숨겨진 줄이나 칸,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할 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5번.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지워지죠. 자, 여기 보시면 지우기에 가서 내용 지우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딜리트라고 나오잖아요. 내용 지우기가 어디 갔어? 내용 지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갖고 숫자가 있었는데 제가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숫자만 지워지잖아. 내용만 지워지잖아. 다른 값 쓰면 다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만 지워지더라 하는 거죠. 서식과 함께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식만 지워라, 내용만 지워져라, 메모만 지워라, 에이 다 지워라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거 있었어요. 지우개. 자, 26번. 오, 이런 건 처음 해봤어요, 우리요. 처음 해보는데 처음에 2가 되고요. 처음에 2예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선형급수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수학에서 보면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등차는 일정한 값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등비는 일정한 비율대로 움직이는 건데, 2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8로 가면 마이너스 3배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2, 6, 18, 54 이렇게 써가면 3배씩 움직이는 거고, 2, 4, 6, 8, 10 하고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2, 4, 6, 8, 10이 2배인가? 아니지. 2, 4, 8, 16 이렇게 나가야 2배죠? 2, 4, 6, 8, 10은 뭐예요? 2씩 증가되는 거죠. 2씩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급수가 아니겠지. 자, 27번.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는 거 기억나시죠? 뒤에 컴마 찍어주는 거. 컴마 하나 찍어주면 뭐예요? 1000분의 1로 주는 거고, 컴마 3개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10억분의 1로 주는 거고.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찾기.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고요. 수식이나 값을 찾지만 메모 안에 있는 것도 찾아요. 메모 안에 있는 걸 못 찾으면 찾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찾을 수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 찾아라 그러면 돼요. 여기에서 찾기를 누르는데 다음 찾기는 있는데 이전 찾기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전 찾기가 아래 한글은요, 아래로 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때 뭐 10이라는 숫자를 찾아라 그러는데 다음 찾기 누르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음 찾기를 쉬프트 키 눌러서 찾으면은요 위로 올라간다고. 자, 여기도 10이 있고요, 여기도 10이 있고요, 여기도 10이 있고요, 여기도 10이 있어요. 자, 여기다 놓고 다음 찾기 누르면 여기 찾았죠. 다음 찾기 누르면 찾았잖아요.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거꾸로 가고 싶어. 그러면 쉬프트 누르고 다음 찾기 누르면 거꾸로 올라간다고. 우리 엔터 치면 내려가지만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쉬프트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세 번째를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헷갈려. 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이론적으로만 배운 사람은 쉬프트인지 컨트롤인지 이게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29번 이게 뭐야? 2000년 이전이면은 가입일이 그럼 2여 따지는 거지. 2여 2000년이니까는 날짜 중에 연도만을 따지는 거잖아요. 자, 보기 보세요. if 생년월일에 가입일이 2000보다 작다면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그게 today래. 어쩌라고? today라는 건 오늘 날짜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B19 today에 B19에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today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이게 오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가입이라고 오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세 번째 데이트는 뭡니까? 데이트 안에는 연, 월, 일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만 들어갔잖아. 네 번째는 뭐예요? 연도만을 빼내래. 그럼 여기서는 답이 될 만한 거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산을 안 해봐도. 대충 봤을 때. 예. 자, 이건 뭡니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입력을 해. 매크로 이름을 입력할 때 매크로 이름은 빈칸이 적용이 됩니까? 빈칸은 들어가면 안 되죠. 매크로 연습하고 5글자를 연속으로 쓰면 몰라도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하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되죠. 3 매크로 연습 이렇게 써도 안 되죠.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영문자만 쓰는 거죠. 우리말도 못 쓰고 숫자도 못 쓴다 그랬어요. 저장하는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새통합 문서, 개인 매크로 문서, 새 문서, 새통합 문서, 현재 문서 3가지 있었죠. 3가지. 설명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쓰던 말던 상관없는 거니까. 예. 1번 31페이지 31번 문제 1번 파워가 뭐예요? 지수 제곱한 2의 5승이 얼마냐 이 뜻이에요. 2의 5승 2의 5승이 얼마인가? 2 4 8 16 32인가요? 자, 이 썸은 얼마일까? 14에 계산하기 힘드네. 36에 37에 얼마야? 36에 36 37 40에 8 빼면 32네. 이건 얼마예요? 맥스는 42가 제일 크네. 보기가 하나 틀려져 버리는데 32.2는 3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맥스 함수에 의해서 최대값이 42가 됐으니까 나머지 보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처음 보는 건 파워죠. 파워.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은 드렸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는 2의 5승 이렇게 쓰는, 이건 연산자 방식이고, 이것도 제가 메모로 적어 드렸었어. 는 파워 2,5라고 쓰면 2의 5승이라는 함수고, 하나는 연산자고, 거듭제곱 연산자고, 하나는 함수고 하는 것까지 제가 메모를 해드린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면은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뭘까? B1부터 B4까지 4개 중에서 B3랑 다른 거, 5하고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B3가 5 아니에요? 5. 맞죠? 5랑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잖아. 7, 6, 3이 다르잖아. 5하고 똑같은 건 5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답이 몇 개예요? 3이네. 자, 7, 6, 5, 3 네 가지 중에서 3보다 큰 건 몇 개 있어요? 7, 6, 5 세 개밖에 없잖아. 맞죠? 자,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A1부터 C 네 번째까지, C4까지 이 중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3이네. 맞죠? SQRT B1, B1이 뭐예요? 7이죠? 7의 루트가 얼마예요? 2. 얼마 되잖아요. 루트 9가 3이고 루트 4가 2니까 4에서 9 사이는 2.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 얼마를 트렁크 소수점에 잘라버렸으니까 2네. 2네. 답은 나머지는 3인데 얘만 2네. 의미 아시겠죠? 예. 33번. 이게 뭘까? 자, B2부터 D6 영역을 참조해서 C8번째가 바코드의 단가를 여기다 따지래. 여기다. 아, 352에 해당하는 게 요거네. 칫솔이네. 350에 해당하는 게 1,500원이네.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아, 위에 있는 이게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 써야죠. 왜 침묵을 하고 계세요? 맞지 않아요? 틀렸나? 자, 그러면 Hlookup 두 개는 빼자고. Hlookup 두 개가, Hlookup 두 개, Vlookup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번은 아니고 4번도 아니겠죠. 1번 아니면 3번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Vlookup을 쓸 때 제 괄호 안에 뭐를 써요? 처음에 찾는 값을 쓰죠. 근데 세 번째 보기는 뭐예요? 범위부터 줬잖아. 찾는 값이 뒤에 가 있잖아. 그 틀렸지. 문법 구조가 틀렸잖아. 1번이 자동으로 답이죠. 실기시험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함수를 하셨으니까 Vlookup이 뭐고 Hlookup이 뭔지는 대충은 아시겠고, 는 Vlookup, 는 Hlookup 가로 열고 어떤 값, 컴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러 표시 넣어주고 몇 번째 건지 쓰고 같은 건지 또 정확히 일치한 걸 찾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34번. 자, 12.8, 13.8 차이가 1 나죠. 1. 1이 차이가 나니까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14.8 되겠네. 12.8, 13.8인데 13.8만 끌고 가면 뭐가 돼? 13.8 복사가 되죠. A, B를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AB가 되겠지. AB 다음에 C가 되는 줄 쥐고 어떻게 알아? 숫자는 공통적인 공통적인 값이기 때문에 전세계에 차이를 알지만 A 다음에 B 다음에 C라는 거를 엑셀이 우측에 하냐고. A가 큰지 B가 큰지는 알지만 A 다음에 B인지 B 다음에 C인지는 엑셀은 몰라요. 자, B를 끌고 가면 B만 복사가 되는 거고, 근데 A, B 다음에 C일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틀린 것 같아요. 자, 표시 형식 뭔지 아시죠? 엑셀에 가서 셀 서식 들어가면 여기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처음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숫자에 관한 걸 써주는 거고, 통화를 누르면 뭐예요? 화폐단을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거고, 날짜를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또는 사용자 지정을 쓰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일반을 가면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껍데기를 확 뺏겨 놓은 거야. 본래 숫자다, 통화다, 날짜다 이런 사용자 지정은 다 서식을 정해주는 거고요. 일반은 서식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써놨는데
여기다가 날짜를 써놨어. 오늘 날짜 이렇게 딱 썼는데 이거에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가지고 일반으로 바꿔버리면은요 그냥 숫자로 변해요. 원래 숫자였으니까 원래로 돌아온다고. 원래로. 예.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정 서식을 빼는 거죠. 특정 서식을 지정했던 걸 빼내는 게 일반이란 말이야. 숫자는 뭐예요? 숫자적인 기능으로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값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소수점 자릿수는 얼마나 할 건지, 회계는 화폐 단위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거고, 일반은 그런 것들을 다 빼내는 거고. 자, 추세선이라는 게 뭐예요? 추세선은. 자, 볼까요? 추세선을 한번 보면 날씨가 있고 판매량이 있어요. 판매량 28도, 29도, 30도, 31도, 32도, 33도, 34도, 오늘은 32도, 31도, 28도. 날짜가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날짜가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음료수 판매량이 뭐 100개, 뭐 100개, 뭐 120개, 150개, 여기 160개, 여기는 뭐 200개, 여기는 1000개, 여기는 뭐 800개, 500개, 여기는 뭐 200개, 줄더라 이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 행렬을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헷갈리죠?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날씨가 높으면 음료수가 많이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뭐를 해요? 이걸 가지고 뭐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꺾은 선을 바꾸기도 하고, 안 되면 얘를 어떻게 돼요? 계열 서식을 바꿔서 얘는 보조축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추세선으로 보는 건데, 문제는 3차원은 무조건 안 돼요. 입체적인 거잖아. 3차원은 3차원 중에 어떤 거는 빼고 안 빼고가 아니라 3차원 자체는 추세선을 못 넣어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사형도 안 돼요. 방사형. 그 다음에 원형도 안 되고요. 원형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원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넛형, 표면형, 이런 건 안 돼요. 분산형은 돼요. 분산형? 야, 이거를 한번 분산형으로 바꿔볼까? 분산형, 이렇게. 분산형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이죠? 그러면 날씨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놓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추세선을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게 추세가 보이거든. 날씨와 판매에 따라서. 근데 이 종류를 만약에 표면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표면형으로 바꾸면 추세가 없어져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방사형도 안 된다 그랬죠? 방사형은 0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거미줄 치듯이 펼쳐놓는 거거든. 추세는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리는 거잖아. 실타래 감듯이 돌리는 건데, 그러면 얘가 뺑뺑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세는 그런 게 아니라 쭉 긋는 거예요. 자대고.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곡선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차트 종류에 관한 성격, 이 차트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도 제가 문제 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학습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37번 피벗 테이블을 했어요. 피벗 테이블. 자, 여기 뭐예요? 열이 뭐야? 열. 여기가 행이죠. 여기가 행이잖아요. 사람은 행이고, 경영학과라는 열, 컴퓨터학과라는 열이 있죠. 열의 합계가 있네.
여기 열의 합계가 있잖아. 경영학과라는 열의 합계가 있고 컴퓨터학과라는 열의 합계가 있잖아요. 해제가 된 게 아니지. 합이 보이고 있지. 뭐가? 행에 대한 총합계가 없는 거지. 여기 김경호의 합계가 얼마고 김영민의 합계가 얼마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행의 총합계를 보는 거지. 행의 총합계. 근데 열의 총합계는 있어요.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사용해야 할 바로가기 차트는 뭐야? 자, 이거.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순서를, 야, 날씨가 내려와. 판매량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가서 했어?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뭘 하지?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뭘 한다 하는 거죠. 창 나누는 건 뭡니까? 창 나누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보기에 가서 창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창이 사라진다 그랬죠.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때 여기는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아니야. 창 나누기를 하면 작아지면 다 작아지고 커지면 한꺼번에 커지는 거예요. 창 나누기를 했는데 창의 구역마다 화면을 크게 작게 하는 못한다 이거지. 네,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하나 문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프린터를 선택하는 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여기에 인쇄 가서 프린터 몰라요.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이건 페이지 설정이 아니라 뭐예요? 인쇄 명령에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설치된 프린터 중에서 어떤 프린터를 선택해서 인쇄할지를 선택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인쇄에서 하는 거지. 예, 페이지 뭐 옵션이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하는 거죠. 페이지 설정은 아니다.